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38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같이 성실하게 영상 올리고 있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마이너스 1.25% 7만 1,000원짜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7만원짜리는 지켰으나 다시 한번 좀 눌림목자리가 나와줬는데, 저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4개의 캔들을 잘 보세요. 먼저 기술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하락 낙폭 이후에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눌린 자리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작게나마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닥을 한 번, 두 번 찍어주는 자리. 그래서 그 다음에 바닥의 자리를 잡아주고 올려주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은 이런 식의 외바닥 형태의 W자 패턴이 나와집니다. 이거는 쌍바닥의 어떤 형태를 단기적으로 만들어주는 자리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단 박스권으로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딱딱 주식 채널에다가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죠? 그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HAB 하단의 박스권 75,000원 밑에서는 우리가 이 하단의 박스권을 당분간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에 상단 박스권으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집중해서 보셨으면 기억이 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제가 영상에서 위암 NDA 신청할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가남 지금 FDA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위암 NDA를 신청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물론 FDA 승인남과 동시에 위암에 대해서 NDA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가남 1차 다음에는 뭐다? 위암 NDA가 바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고, 자, 두 번째는 칼 T세포 치료제. 자, 이거 뭐예요? 베리스모. HLB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HLB의 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칼 T세포 치료제. 자, 칼 T세포 치료제는 T세포 치료제의 체력 저하. 결국에 이제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T세포 치료제가 월등한 효과를 보여주는데, 체력 저하 현상으로 해서 암이 재발된다거나, 그죠? 암세포가 줄어들다가 다시 커진다거나 그런 식의 현상이 좀 발생되는 한계점을 극복한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리스모에서 만든 칼 T세포 치료제는 이런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이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HLB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임상 1상에 얼마 전에 들어갔죠. 그죠? 혈액암과 고형암에 대해서 임상 1상을 각각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게 패스트트랙을 받았거든요. 이 약물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간소화돼서 승인받을 수 있는, 그죠? 간소화해서 임상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리보세라닙이 일단 중요하지만 HLB의 리보세라닙 다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칼 T세포 치료제. 이것도 항암제의 한 요소로서, 그리고 4세대 항암제, 3에서 4세대 정도의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도사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있어요. 바로 이 종목인데, 자,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왜 봐야 돼요? 블랙엘이 지금 뭡니까?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HLB 우리 주주분들에게 제가 잠시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제가 원래는 HLB 영상을 그만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HLB 최근에 주가 떨어지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나 ALB 주주요. ALB 영상 때려치워라. 계속 떨어지는데 뭐가 좋다고 영상 올리냐. 그만 찍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몇 개가 왔어요. 저도 마음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딱딱 주식 채널 보시면 제가 여기서 뭐 멤버십을 합니까? 뭐 유료 강의를 합니까? 그죠?
돈 한 푼 받지 않고 HLB 영상을 제가 매일같이 올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매일 2개, 3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HLB 분석 영상을 실시간으로. 그죠? 저도 이거를 무료로 완전히 그냥 오픈해서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은 대충 설명합니까, 제가? 대충 설명 절대 안 하죠. 그죠? 자, 20분, 30분 동안 떠들면서 여기에 있는 팩트 정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디테일하게, 그죠? 클래스 높은 그런 정보들을 드리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그냥 차트만 가지고 다 떠들다가 있지도 않은 얘기로 그냥 희망 고문하다가 끝나는 영상들이 대부분인데, 팩트 정보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이런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서 HLB 영상 그만 찍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많은 또 HLB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막 1,000개 넘게 달리고 있고, 그죠? 조회수가 막 6,000회, 막 5,000회, 1만회까지도 막 나오니까 제가 이거 영상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은퇴하지 않고, 그죠? HLB 영상을 끝까지 우리가 성과를 얻을 때까지, 승인 날 때까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딱딱 주식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원래 은퇴 전 마지막 추천주로 제 비장의 무기 필살기 종목을 올해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은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종목을 10월달 스페셜 추천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고 차세대 반도체의 우리나라 기업 중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자, 두 곳 중에 한 곳이요. 원픽으로 뽑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은 엄청나게 500% 상승을 제가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자, 최근에 심상치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한 번에 힘을 분출시키는 자리에서 빵 터져줬다. 그죠? 지금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이평선이 모이면서 바닥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 보여줬고, 힘을 터트려야 되는 자리에서 딱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세력들이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젠슨왕이 누굽니까? 엔비디아의 수장이죠. CEO. 블랙엘 수요 엄청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4분기 블랙엘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자, 미친 거죠. 그죠? 13조 원이 4분기에만 나온대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13조 이상을 매출을 낸다고요. 어디서만? 블랙엘 반도체에서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다가 블랙엘을 검색해 보시면 1년치가 완판이 됐습니다. 3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엘 1년치 완판. 그 얘기는 뭐예요? 4분기 실적을 넘어서서 13조 이상은 이미 찍었고 1년치를 매출을 다 뽑아버렸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올해 4분기에 블랙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잘 팔리냐, 블랙엘이.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요 고객사로. 그러니까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국내 관련주를 미리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무조건 봐야죠. 그렇죠? 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수혜주가 수두룩한데 그 중에 진짜 찐 수혜주는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한 종목은 몸집이 커요. 무겁습니다. 매수해도 많이 못 올라가요.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죠? 올라봤자 30% 40% 올라갈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근데 한 종목은 몸집이 좀 가볍기 때문에 비교적 500%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땡 이 종목을 제가 드릴 건데,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한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HLB 주주분들 중에서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영상 하루하루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이 종목을 답장 문자로 드릴 겁니다. 땡땡땡땡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HLB를 좀 보실 건데, 자,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칼 T세포 치료제, 자,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칼 T세포 치료제 이 약물이 패스트 트랙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패스트트랙을 받았다는 거는 간소화돼서 빠르게 임상과 승인 과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인 약물의 심사 과정과는 좀 더 다른 빠른 진행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임상 2상에서 바로 FDA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리보세라닙이 선낭암에 대해서 임상 2상이 끝나고 나서 3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NDA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런 지정을 받았어요. 그죠? 아직까지 신청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간암 1차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 선낭암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 T세포 치료제는 일단은 HLB의 어떤 약물은 아니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베리스모라는 이 기업의 미국 관계사, 그죠? 이 기업의 약물이에요. 치료 후보 물질 싱크 IR, 이 약물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보여준 칼 T세포 치료제인데, 자, 이 기업을 지금 HLB 이노베이션을 100% 자회사로, 베리스모를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죠? 완전히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HLB의 계열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세포 치료제가 또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HLB의 이 모멘텀은 우리가 리보세라니까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칼티예요. 칼 T세포 치료제. 이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생각보다 HLB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칼 T세포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성공만 한다면은 암세포의 재발까지도 저지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항암제가 될 수 있다. 그죠? 계속 한 번 주입만으로도, 한 번 이 항암제의 투입만으로도 암세포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T세포 치료제의 어떤 이 문제가 바로 이 과부하입니다. 과부하가 뭐냐면 이 T세포 치료제가 CD3 신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얘가 탈진이 와요. 탈진 현상. T세포 치료제가 탈진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얘가 탈진이 오면 암세포가 스물스물 다시 활기를 띨 수 있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계속 T세포 치료제한테 제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몸속에서, 그죠? 전쟁에서 계속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CD3 신호에 계속 노출이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이 CD3 신호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칼 T세포 치료제, 베리스모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HLB 치료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완전 100% 인수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신호 경로를 통해서 뎁10이라는 신호 경로를 새롭게 만들어서 T세포 치료제를 자극하도록 설계했다. 자극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T세포 치료제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시킨 거고, 그죠? 암세포랑 만날 때만 싸울 수 있도록 전투태세라 하죠. 쉽게 말하면 이 T세포 치료제가 전쟁 중에 있는데 암세포가 없을 때도 맨날 전투태세 해가지고 피로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편하게 쉬고 있다가 암세포 만날 때마다 전투태세 바로 들어가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맞게끔 이중체인 구조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FDA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FDA로부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한테? FDA한테. 패스트 트랙 지정되면은 빠르게 전임상 과정과 임상 과정을 빠르게 통과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FDA 승인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은 좀만 빨리 발견하면 3기 이전에, 2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치료 가능성이 높아져요. 완치 가능성이. 그죠? 근데 이게 1차 치료 이후에 이 암이라는 게 관리를 계속 해야 되죠. 암은 이제 치료도 있지만 치료 이후에 관리를 계속 잘해줘야 돼요. 그죠? 음식도 그렇고 스트레스 관리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야지만 암이 재발되지 않죠. 그래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최소 5년 정도를 완벽하게 이제 치료된 상태에서 지내면은 이제 암세포가 재발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낸 거니까. 근데
이 재발이 됐을 때는 사실상 이 환자의 멘탈도 그렇고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CAR T세포 치료제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A의 모멘텀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이제 리보세라닙이죠. 자, 3월달 안에 승인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CMC와 이제 BIMO, 이거는 이미 실사 중에 있는 거고, CMC는 이제 곧 실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CMC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파클리탁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파클리탁셀. 자, 이거를 좀 제가 한 번 더 찾아드릴게요. 복습 차원에서. 맨날 보면은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FDA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드럭스가 뭐예요? 약물이죠. 약물. 자, 여기 드럭스에 이제 약물 승인받은 FDA 그 약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클리탁셀을 검색을 하면은 파클리탁셀이 나오죠. 자,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파클리탁셀 약물이 딱 나와요. 자, 여기 있네요. 2024년 10월 8일날 승인받았었던 내역이 있죠. 그죠? 얘네 이제 승인받은 기업이 어딜까요? 기업명이 나올 텐데 항루이 파르마, 항서제약이죠. 그죠? 항서제약이 이 파클리탁셀을 FDA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자, 이 파클리탁셀은 어떤 치료제죠?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유방암 치료제. 그죠? 유방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승인받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CMC를 합니다.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FDA의 항암제 CMC 기준은 다 동일해요. 항암제의 CMC 기준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항서제약이 기존의 CMC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물론 다른 약물이긴 하지만 캄렐리주마과는 다른 약물이지만 CMC를 통과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항서제약이 이미 5월 달에 5월 17일인가 16일 날 CRA를 받았을 때 그때 CMC 문제에 대한 어떤 CRA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CRA를 받은 이후에 CMC 전문가, CMC만 30년 동안 했었던 전문가를 데려와서 CMC를 조치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뭐가 있었죠? FDA 미팅이 있었죠. 그때 미팅 때 FDA로부터 항서제약의 보완 서류를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그 보완 서류상 CMC에 대한 어떤 이 조치 내용이 지금 완벽하다. 그 정도까지만 조치하면은 더 이상 추가 보완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FDA로부터 빠르게 재신청해라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즉 뭐예요? 항서제약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FDA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조치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보완 서류는. 이해가 되셨죠? 거기다가 파클리탁셀까지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0월 8일날 이 내용은 뭐예요? CMC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내용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CMC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저는 리보세라닙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놓은 당상이다. 물론 그 전까지는 세력들이 흔들 거예요. 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또 그 다음에는 뭘로 흔들까요? 계속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1월에 승인나든 2월에 승인나든 3월에 승인나든 언제 승인날지 몰라요. 무조건 3월까지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전에는 세력들이 계속 흔들어 제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죠? 승인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면은 승인 이유가 중요하죠? 승인 이유. 승인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전 충분히 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리보세라닙이 가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또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가남 1차가 지금 이 FDA에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신약 허가를 NDA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그 다음 후보군이 어디냐? 위암 3차, 선낭암, 위암 2차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자, 위암 3차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임상 3상이 아시아권에서, 중국권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 이력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글로벌 임상 3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글로벌 임상 3상은 굉장히 간소화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미국의 NDA 신청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빠르게.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위암 2차예요. 자, 이거는 파클리탁셀 병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파클리탁셀은 10월 8일날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얘는 신약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FDA에서 승인을 받았었던 약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더 이상 신약이 아닙니다. 이미 승인 이력이 있는 약물이에요. 자, 리보세라님은 뭘까요? 신약입니다. 그죠? 승인 이력이 없는 약물이에요. 자, 승인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승인 이력이 없는 약물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리보세라님이 이번에 뭐 1월이든 3월이든 빠르면 12월이든 간암 1차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약일까요? 아닐까요? 신약이 아니죠. 승인 이력이 있는 약물이 되는 거예요. FDA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지금 위암 2차에 대해서 파클리탁셀과 뭐예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병용 투약을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임상 2상 잘 끝나고 만약에 FDA에 바로 신청하거나 또는 임상 3상까지 넘어갔을 때 3상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FDA 입장에서는 이게 둘 다 신약이 아닌 거예요. 이미 승인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는 약물이고 대신 병용 투약에서 어떤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여준 약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DA 승인 과정이 간소화되겠죠. 이 절차가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인 경우에는 FDA에서 이 보는 과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NDA 신청이라고 하죠. 신약 허가 신청. 이 신약 허가 신청은 좀 더 까다로워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승인이 된 약물이라면 이게 간소화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위암 3차랑 위암 2차는 빠르게 FDA에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누구 다음으로? 간암 1차 다음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 올렸어요? 위암 NDA 신청한다. 대형호재 속보 올렸잖아요. 조회수 5천회 가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어그로 끄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이 제목을 쓸 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도 안 보고 저한테 막 어그로 끌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대하는 게 선낭암.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낭암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이후에 NDA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FDA로부터 2상 이후 NDA를 가능하도록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놨습니다. 왜냐면 선낭암 같은 경우는 희귀병이에요. 암 중에서도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죠? 희귀암이에요. 희귀암, 난치암. 희귀성 암이기 때문에 이 선낭암 같은 경우는 희귀성 암은 임상 3상을 제외하고 진행은 하되 이거 진행하기 전에 FDA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깁니다. 임상 2상 이후에. 그죠? 왜냐면 선낭암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치료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희귀암에 걸린 환자들은 뭘까요? 치료 옵션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승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죠. 그런 면에서 이제 HLB가 이런 모멘텀을 또 자극받을 수 있다. 그죠? 또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간암 1차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딱딱 이해가 잘 되셨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HLB 제가 오늘 또 열심히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딱딱 주식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할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좀 더 눌려주면 어때요? 그죠? 여기서 1,000원, 2,000원 가지고 우리가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그런 거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결국에는 승인이 났을 때 더 강력하게 4배, 5배까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0원, 2,000원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우리 HLB 딱딱 주식의 찐 주주분들께 10월달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2024년을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을 반도체 국내 수혜주 땡땡땡땡 네 글자고요. 500% 상승 예상되는 이 종목 지금 강력한 돈의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 힘을 폭발시키는 자리에서 최근에 주가도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어요. 왜? 500% 상승 가능성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간단하게 딱딱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이 종목을 보내드리고 이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제가 HAB 텔레그램 가족방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 HAB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죠? HAB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대해서 맥점을 다 잡아드렸고,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 다 잡아드렸고, 보이시죠?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 다 설명드렸고, HAB가 클래스 2 받았을 때도 이거에 대한 브리핑 전부 다 정리해서 우리 가족분들 멘탈 깨지지 않고 정확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보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HAB 관련해서 제가 신속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는 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가족방. 제가 우리 HAB 영상을 보통 저녁에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장중에 그리고 장 초반에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가족방에도 들어오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대상 무료 입장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1-4579번으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